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청나라의 강희제 아시죠? 강희제. 청나라의 강희, 옹정, 건륭제가 1세기가 넘게, 청나라 최고의 전성기를, 중국 최고의 전성기라고 봐야죠. 전체적인 것을 봤을 때, 어, 영토, 문화, 또 생산력 이런 것들이 서구에서도 인정을 하거든요. 서구에서도 그때 그건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단한 그 양반이 그 강희제가 이제 저기란 말이죠. 정화의 원정. 배도 어마어마한 게 큰 배고, 그런데 그걸로 어 대항해 시대를 연 게 아니라 그거 하고 나서 쇄국으로 이제 돌아서죠. 근데 그 양반이 매일 하던 공부가 하나 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 로또 셋이 이렇게 연속으로 되기 힘든데 로또 셋이 그냥 연속으로 나왔지, 청나라에서. 다 능력이 출중한 그 양반이 했던 공부가 뭐냐? 그 강희제가 했던 공부랑 헬레니즘 시기 알렉산드로 3세가 했던 공부랑 같은 책을 공부했어요. 그 책은 무엇일까요? 그 알렉산드 3세가 아우 막 하는데 너무 힘든 거야. 이 특급 과외 선생님이 붙었거든요. 원 저자가 직강 강의를 받은 것이 직강 과외를. 그 책은 무엇일까요? 원론. 유클리드 선생. 아, 내가 그래도 황제인데 좀 쉽게 좀 과외인데 좀 쉽게 좀 할 수 없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한테 짜식이 말이야. 그렇게 3살밖에 안 되면서 죄송합니다. 원래 알렉산드로 3세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유클리드 선생이 그 폐하 왕도는 없사옵니다. 기하학에는 그 두 사람은 큰 제국을 통치하려면은 내가 내 밑에 똑똑한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각 부서마다. 근데 내가 최소한 걔들이 올리는 문서 같은 거 확인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된다. 사유할 줄 알아야 돼. 사고할 줄 알아야 된다. 단순히 원론이라고 하는 걸 공부한 게 아니라 사고 연습, 사고 실험 이걸 한 거예요. 기하학이라는 걸 통해서. 수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수학은 논리학이죠. 오늘은 사고 실험에 대해서. 사고 실험이 이제 완전히 이걸 자극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가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고 할수록 뭐라도 조금씩 더 자극을, 육체적으로도 조금이라도 더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자극을 하고, 육체는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저희가 관절 같은 데는 닳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무릎 같은 데가 좀 이제 그런데 저야 이제 그 질환을 앓고 있어서 더 그런 것도 있고. 근데 두뇌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민첩성이나 이런 건 떨어지지. 두뇌적으로도 이제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이 표현이 있는데 학술적인 표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좀 떨어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지를 하고 뭐랄까 깨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할 수는 있단 말이죠. 몸 상태도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듯이, 특히 어떤 부분은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어. 나이가 들면서 두뇌에서는 육체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사고 실험하면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실험에는 실제 실험이 있어요. 이 근대의 이제 아이디어가 실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실험. 근데 큰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제 실험,
경험론적인 전통으로 이제 영미권이 많이 갔다면은 유럽에서 유명한 사고 실험한 사람이 누구죠? 사고 실험. 피사의 사탑. 이 선생님이 아리스토텔레스를 깨버리는 거야.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시대에 나름대로 굉장히 관찰에 충실했고 나름대로 논리적이었어. 그러니까 쇠공이랑 깃털이랑 딱 동시에 떨어뜨리면 쇠공이 먼저 떨어지니까 무거우면은 빨리 떨어진다. 관찰에 충실한 거야. 그리고 자신의 관찰에 충실하게 자연학도 세웠어. 지금 다 무너졌고 지금 그 물리학도 다 무너졌고 하지만은 이 사람의 논리학은 여전히 그래도 힘을 쓰죠. 균열은 생겼지만 그 균열을 통해서 새로운 논리학을 더 자극시키고 새로운 수학을 더 자극시킨 인물이란 말이죠. 바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일률, 모순율, 배중률의 그 균열이야말로 현대 수학이 급격하게 발달하고 현대 뭐 암호학이라든지 이 디지털 거기에 다 영향을 준단 말이죠. 근데 어떻게 깼나를 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사고 실험을 통해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건 실제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 또 법칙적인 실험. 실제 일어나지 않더라도 자연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엔 완전히 사고, 논리만 가지고 하는 실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것을 사고 실험을 하다가 새로운 게 열리기도 하는 거거든. 근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방금 말했던 깃털이랑 쇠공을 무너뜨리는 방식은 굉장히 간단해요. 갈릴레오라고 하는 선생님이 이제 사실은 뉴턴의 만유인력 그 근처까지 간 분이란 말이죠. 이거 분명히 잡아 당기고 있는데 이거를 근처까지 가는 분이죠. 두 개를 묶으면 돼. 두 개 딱 끈을 연결해주면은 속도가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모순을 드러내주는 것. 모순이 간파됨으로써 틀렸다 이거지. 명제가. 그죠? 참이 아니라 이거지. 그럼 뭐냐? 묶으면은 두 개의 결론이 나와요. 중간 속도. 왜냐면 가벼운 게 묶여 있으니까 중간 속도. 그리고 묶여 있으니까 합산 속도. 두 개의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되면서 새로운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예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나 그 사람 이름이 맨날 헷갈리지? 빅뱅. 빅뱅 이론이 어떻게 나느냐. 나온 거는 그 사람 때문에 나온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 상징적으로 그 사고 실험 이 사람이 그 이제 한 70년 전이죠. 그때 그 라디오 방송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논리적으로 따져 들어가는 거야. 이 사람의 논리와 자기의 논리와 그 이제 그 우주론의 그 뭐라고 하면 좋을까? 우주론을 기술하는 어떤 식이 있거든요. 어떤 기본 그 틀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변수를 어떻게 넣고 어떻게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설명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모형, 정상 모형도 있고 또 뭐 팽창하는 모형도 있고 팽창을 한다고 해도 가속도 있고 감속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사실 그 실제로는 모르고 간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빛을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는데 사실상 이게 이론 물리 그리고 입자 물리가 되면은 과학적 반실제론 입장에서 보면은 간접 증거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고 실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 사고 실험을 할 때 그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말대로라면 지금 내 모델은 이를테면 뭐 그 프리드만의 그 큰 틀에서 설명을 여전히 하고 있거든요. 네 모델대로라면은 이렇게
하고 있으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은 역으로 시간을 돌려버리면은 크게 빵 하고 터지기라도 했다는 거냐? 그게 바로 빅뱅이거든요. 사고 실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 지지하기 위해서 했던 게 아니야. 그런 일이 있었을 리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 자기네 사고 실험으로 빅뱅이라도 있었느냐. 근데 그게 이제 빅뱅 이론이 돼버린 거야. 빅뱅 이론의 이름이. 물론 이제 그 실질적으로는 그 내용,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은 여러 학자들이 주장을 했고, 또 반대쪽도 있고, 또 지금도 그 빅뱅과 관련해서는 모델에 대한 그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가 찍었는데 안 올렸네 그것도. 그 오메가 머테리얼스라고 하는 그 값이 0.3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논쟁이 있어요. 여전히 100년 전에 그 논쟁이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사고 실험에서 나온 거예요. 사고 실험에서. 저는 이제 반실제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던 사람 것이 유명해져서 하나의 상징이 된 거예요. 우주론에. 그리고 슈레딩거 고양이 아시죠? 고양이가 죽으면서 살아있다. 이것도 사실은 이 슈레딩거, 그리고 아인슈타인, 그리고 보어, 그리고 하이젠베르그 이런 사람들이 열띤 논쟁을 펼쳤어요. 양자역학의 해석과 코펜하겐 해석 뭐 그 얘기했던 거 관련해서 열띤 논쟁을 펼쳤는데, 이제 슈레딩거라든지 아인슈타인 쪽은 이게 좀 거칠게 나누는 거지만은, 에이 그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신이 주사위 노릴래? 그래도 방정식으로 나와야지. 그건 완전히 그냥 무슨 확률이잖아. 그거는 그냥 행렬식이잖아. 이 방정식으로 나와야지. 이 생각이 강했단 말이에요. 더 아름다운 방정식으로 더 나올 것이라고 이제 계속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슈레딩거 방정식도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고, 실제로는 변수 자체가 확률이긴 하지만은 그런 의미에서 나온 거란 말이죠.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거칠게 나와서 그쪽에 서 있으니까 같이 얘기할 때 그 네 차례의 논변이 다 사고 실험으로 논변이 되는 거예요. 사고 실험으로 빛하고 무게하고 속도하고 관계, 그리고 뭐라고 하면 좋을까? 센서를 어떻게 빛이 이중슬릿 시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센서에 대해서도 사고 실험으로 어느 만큼 작용하는 센서고 어떤 성격을 가지고 사고 실험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슈레딩거 고양이도 죽으면서 하는 고양이 없다 이거지. 이거는 뭘 얘기하려고 싶었던 거냐면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다, 중첩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은 빅뱅을 말했던 사람이 빅뱅일 리가 없다라고 주장하고 싶었던 것처럼. 근데 결국은 슈레딩거의 고양이 하면은 중첩을 나타내주는 상징이 돼버렸죠. 지금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그 발견이 되고, 중첩 상태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발견이 되고. 그래서 이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그냥 아주 단순화시켜서 얘기하면은, 단순화이면서 그 핵심적으로 얘기하면은, 단순하라고 볼 수는 없지. 핵심은 논리예요. 논리 실험이에요. 논리 실험. 근데 이 논리 실험 자체는 사실 수학이거든요. 수학이 이제 극한까지 가는 것이고, 논리학이죠. 논리학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그게 자연을 설명하는 데에도 설명력이 좋기도 하지만은, 그걸 통해서 어떤 모순성을 통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되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 사회 속에서도
그 논리학 훈련을 함으로써 그가 왕이 그 황제라고 하는 그 자기가 옛날에 그냥 출생의 로또 아니에요. 물론 강희제는 자기가 저기 찬탈을 하긴 했다. 세조 같은 인물이긴 하지만 왕 위를 얻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출생의 로또란 말이죠. 그럼 그 밑에 관료들 중에서 최소한 동양 한자 문명권의 관료들은 그래도 글줄 꽤나 쓰던 사람들이거든. 나름대로 시험을 봐서 왔잖아요. 특히 송나라 이후에는 전시라고 하는 게 있어서 그 이전에 호족들이 이렇게 다 인맥으로 오던 거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그게 이제 정착이 되는, 광종 때부터 하긴 했지만, 중국도 수나라 때부터 하긴 했지만, 그 관료들이 황제를 갖고 놀 수 있는, 왕을 갖고 놀 수 있는 관료들이 얼마나 많아. 우리나라도 왕권과 신권의 문제가 그렇게 있고. 근데 진짜 뛰어났던 왕들 보면은 굉장히 자기 훈련이나 정조는 막 가르치잖아. 관료들을. 귀장각 이런 데에서. 그리고 청나라의 강희제도 자기가 그 사람들 거의 막 그 세 사람의 그 굉장히 뛰어난 황제들이 서류 오는 거 다 이렇게 확인하고 이거 하고 하는 그 작업을 밤잠 설쳐가면서 그렇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도 논리학 공부를 한 거야. 알렉산드로 3세는 그 직강을 들었는데, 저자 직강을 들었는데, 아유 너무 어렵다, 좀 쉽게 좀 해달라. 왕도는 없습니다. 이게 사고 실험의 그 중요성이에요.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세상에 하나의 논리학을 가지고 자연, 뭐 우주, 그리고 세상 만사, 사회적으로 돌아가는 그 인간의 일까지도 다 뭐라고 하면 좋을까, 실수를 덜 하면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그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사고 실험에 대해서 주절주절 한번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